안녕하세요. 13쪽 보겠습니다. 예, 죄형법정의 내용, 성문법률주의 개념이죠. 죄, 벌,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그러니까 형식이 법률이다라는 건데요. 형식이 형법이 아니죠. 형식이 법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와 형벌을 명령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정하거나 관습법을 처벌 근거로 하는 것은 죄형법정에서 반한다라고 했고요.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을 빠른 속도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밑줄 걷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좋거든요. 눈에도 더 잘 띄고 그래요. 시간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위민법의 허용 및 한계. 근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성문의 법률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위임문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그 문구는 시험 안 나오죠. 사회현상의 복잡다기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 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범죄 형벌에 대한 규정을 명령 규칙 등 하위 법규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불가피성이었죠. 그다음에 허용 요건, 그건 죄, 벌 두 개죠. 먼저 상황인데 특히 긴급한 필요. 그다음에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상황적 요건입니다. 그렇죠? 특히 긴급한 필요.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있는 경우 하나요. 참고로 이 죄는 구속요건. 거기 처벌 대상 행위이죠. 그러니까 구속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벌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상황과 폭. 종류만 정해서는 안 되죠. 종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판례는 종류 및 상황과 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래 판례정리 2에서 그 위임입법 허용 요건의 표준 판례 보시면 양으로 1번 처벌법규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있는 경우 하나여 범죄 구속요건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상황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양으로 2번은 잘 안 나오죠.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 행위 단속법 구조는 벌칙 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하고 범죄 구속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의 백지 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임입법 한계를 규정한 헌법 75조 죄형법정이 규정한 헌법 10조 1항 13조 1항 위반된다. 2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정 종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을 볼 수 없다. 다음 거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보죠. 1번 이게 이제 최근 판례죠. 양으로 1번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양으로 2번 의료법 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 법에서는 이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라고만 했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데 시행령 조항은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치과에서는 1명, 간호사는 1명, 근데 200명마다 1명 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확정하였다. 해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에서 무효이다라고 했고요. 그건 나름 전압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그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보셔요. 표준 가시면 변환이 대응하여 그때보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고시 등 하위 규범에 정하는 것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 그러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53조죠.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있는 사람은 형법제 129조 뇌물죄죠.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꼭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공기업 지정에 관하여는 공기업이 뭐냐라는 거죠. 하위 규범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죄형 법정 조입이 되거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2번 이것도 최신 판례죠. 결혼중개업법
B에 의하여 대통령 영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신상정보 제공 시기는 적어도 먼저 신상정보부터 제공해야겠죠. 만나려면. 그래서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 결혼중개업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번 게임산업진흥법 환전할 선, 재입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 유사한 것을 대통령 영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형벌법규 포괄위임위법 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넘어가셔서 7번 봐주셔요. 16쪽에 식품위생법 11조 2항의 과대 광고, 핵심은 과대 광고. 이건 다 아시다시피 여기 단순 암기이고 시험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이쪽은. 그래서 과대 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 목적으로 영에 위임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한계나 죄형 법정지 위반의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아래 관습형법 금지였죠. 그래서 관습법 금지되는 경우는 분리하면 금지죠. 그러니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형벌 보완처분 가중 그건 금지죠. 근데 관습법 허용되는 경우 그게 이제 간접적 법원성 그랬죠. 간접적으로 성문형법 규정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충적 관습법 그러죠. 예를 들어서 수리방위죄 수리권의 근거는 농촌사회 관습으로 정한다. 였고요.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 그것도 뭐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보증인 지위는 역시 뭐 조리로도 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판례. 그다음 위법성 판단. 그다음 20조의 사회상규 배입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원인 같은 것도 저 관습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유리한 관습법은 허용된다라는 건데 행위자의 유리한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관습법으로 성문형법 규정을 폐지, 구성요건 축소, 형의 감경 전부 유리하죠.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인적 처벌 조각, 객관적 처벌 조건 인정하는 것은 유리하니까 허용된다. 였고요.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도 관습법 쪽 확장은 행위자가 유리하죠. 허용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로마 제번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죠. 개념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죠. 근데 이제 셋째 줄에 소급 입법, 소급 적용 둘 다 금지죠. 역시 이제 적용 범위는 불리한 소급표의 금지였습니다. 유리하면 허용 그랬는데요. 그래서 과례 판례정리 4에서 불리한 소급표 금지한 경우 1번 1억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노예역정 유치 한을 정한 형법 70조 2항 그 70조 2항은 페이지 적어놓으시죠. 554쪽 적어놓으시면 그러니까 5억 50억 기준이었잖아요. 300, 500, 1000이잖아요. 조문 자체가 그죠? 7조 2항에서 1억 이상 5억 미만이면 300일, 5억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500일, 그다음에 50억 이상이면 1000일. 노예역정 유치 기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정해 놨죠. 70조 2항에서 요게 이제 개정됐는데 신설됐는데 그래서 7조 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보다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조 1항이 문제겠죠. 부칙 2조 1항이 문제죠 지금. 그래서 노예역정 유치 조항에 자 시행 전 행해진 범죄행위 핵심 거기죠. 시행 전 행해진 범죄행위라도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공소 제기되게 하면은 적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시행 전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시행 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소급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행 전 행해진 범죄 그러니까 범죄는 시행 전에 행해졌는데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 제기되기만 하면은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둘째 줄에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보다 적용인데 행위는 시행 전 행해진 범죄행위죠. 과거에 행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 시기가 노예역정 유치 조항 시행 이후이면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 불소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뭐 9급이라든가 7급 이런 데 이제 한두 군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봐두시면 되겠고요.